자,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세트론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셀트는 좀 또 상승으로 마감을, 죄송합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 모습이 요즘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죠? 봉의 폭이 좀 크지는 않죠. 봉의 폭이. 그만큼 이제 주가가 어쨌든, 바닥권이라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좀 누르는 모습이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좀 또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인데, 내일은 또 박스가 또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튼 양봉을 또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하고 수급 형태가 거의 흡사한, 비슷한 그런 흐름이었죠. 그런 와중에 전체 시장에서 이제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었지만, 셀트는 어쨌든 자산운용사와 결탁을 한 또 연기금이 지금 이틀 연속 좀 크게 주가를 누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물량을 금요일날도 그랬지만은 오늘도 어쨌든 외국계 쪽으로 또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수급이 크게 나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아무튼 셀트는 국내 기관들이 특히 자산운용사가 셀트의 공매도 몸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공매도 이 기관들이 누르면 주가는 하락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쨌든 주가는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지만 계속적으로 그동안의 셀트에 대한 이런 바이오 시밀러의 또 성장에 대한 또 글로벌 이런 국가들에 있어서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3월 달에 이제 처방 데이터, 미국의 처방 데이터를 보니까, 야, 그래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해서 답답한 흐름은 있지만, 근데 셀트에 어쨌든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그죠? 바이오 시밀러의 시장 점유율은 확 높였다는 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이제, 우리 왜 기사화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트룩시마의 미국 점유율이 1위로 올랐었다고 그랬잖아요. 1위. 그동안에, 룩시엔시 화이자, 그거는 이제 RF 부분이 없는, 루마티스 부분이 없는 이제, 제품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 점유율이 항상 1위였지만 35%대. 그래도 셀트의 매출과 비교를 한다면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매출이니까. 한 가지가 빠졌으니까. 근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33%로 줄고 오히려 셀트가 35%로 그죠? 확 올라섰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그 데이터를 제가 36%네, 그죠? 최고치야. 화이자의 룩시엔시도 그렇게 된 거는 35%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따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셀트의 매출을,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한번 데이터가 고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또 증가하는 이런 흐름, 어느 수준까지는 그죠?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셀트의 신규 제품들이 지금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유플라이마도 그렇고 베그젤마도 그렇고 그죠? 특히 스테키마가 급증을 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와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잡고 있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 수급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아니었다면은 주가가 지금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이제 원위치로 원리가 20만 원대면.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또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유럽 뉴스도 같이 나왔죠. 그죠? 또 옴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유럽의 수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셀트에 있어서는 또 막내 지금 무슨 막내 제품이잖아요. 막내까지 지금 나와서 또 이제 새로운, 미국은 이제 하반기에 또 옴니클로가 출격을 하죠. 그죠? 아무튼 미국에 갔던 지금 스티키마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처방률
보니까 13%예요. 급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가지시고 좀 버텨보십시오. 그래야지 뭐,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약세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특히 바이오 쪽이 하락이 좀 컸잖아, 그죠? 근데 그 부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쟁이 나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죠? 우려감 부분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것이고, 그죠? 경기가 뭐 어쨌든 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근데 그 상황과 이제 특히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바이오 쪽이 특히 약했던 게 이쪽 2월 달에 이제 액티브 ETF, 그죠? 자금이 많이 몰렸었잖아요. 그때 뭐 그 당시에 뭐 액티브 뭐 무슨 종목 뭐 그 종목들이 지금 뭐 주가들이 다 급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빠지니까 전쟁 터지면서 로스카스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액티브 쪽에 매수가 좀 많이 유입되었던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더 커요, 그죠? 하락폭이. 거기에 이제 뭐 이 삼천왕장도 포함됐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던 애들은 또 오히려 좀 덜 빠지면서 약간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런 경로니까요.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가 이제 바닥은, 그러니까 액티브가 매수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손절은 거의 마무리 국면이라는 거, 그죠?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최근에 이런 4월 되면서 이제 또 AI 광통신 막 테마다 요거는 이제 약간 그런 테마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코스닥의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요즘 뭐 감자도 많이 하고 하잖아, 그죠? 뭐 연맹병합이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이제 안 하면 뭐 상장 폐지 쪽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분류 쪽과 같이 좀 맞물려 가지고 투기가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또 즐길 분들은 가서 또 즐겨도 상관은 없기는 해. 발 빠르시면. 근데 이제 발 빠르는데고 남의 그 막 그런 흔들리고 막 급등락하는 종목들에 또 가서, 그죠? 툭툭 또 잡히면 또 고생하니까 발 빠르시고 감각 계신 분들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주도주 부분에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자 이제 우리가 종목의 수익도 그렇잖아요. 시장이 좋을 때 꾸준히 좀 올랐을 때 큰 수익을 내는 것이지, 뭐 시장이 급변하는 장에서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결국은 그죠? 개인들이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또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게 과거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항상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게 아니면 먹을 옷 덤비지 마시라는 뜻이 주식시장에서 내게 아니면 근데 이제 단기로만 이렇게 계속 하던 그런 투기만 하던 그런 사람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거기서 또 해서 수익을 내는 분도 계시기도 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 남지는 보니까 못하더라.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후배들이 또 있으니까 후배들이 그죠? 선배들도 있고 막 그런 거 하면은 오늘도 막 와가지고 뭐가 뭐 한솔 테크인가 뭐 그 상대 같다고 막 그동안 계속 고생하다가 이걸 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한번 볼게. 한솔 이것도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한솔 그동안 조용하다가 그죠. 한솔 테크닉 상대 같죠 이거 그죠. 이거 하는 거. 그동안 이게 뭐 이런 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상대하니까 막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자, 그래도 뭐 다행이죠, 뭐 그죠? 자, 오늘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보고 어쨌든 그래도 힘들지만 어쨌든 셀트가 미국에서 그죠? 3월달 어쨌든 1분기잖아, 그죠? 1분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제가 연말까지도 계속 데이터를 봐왔었는데 뭐 그때보다 월등하게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는 지난주에 양봉을 냈는데 이번 주는 어쨌든 또 양봉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요 지금 주봉상도 여기를 깨지는 않고는 있으니까요. 지금 전쟁 중이고 휴전 중입니다. 그죠? 그 쉘터 공부자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지금 좋겠어요.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 이후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다시 바닥을 원위치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조금,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은 보면은, 이제 요거 놔두고 시장을 볼게요. 시장은 보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 어제도 주말에 저도 이제 상당히 또 일요일 날 오후에는 막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펜스 부통령이 그냥, 우리 간다! 그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저도, 어이구, 근데 월요일 날 또 이거 한번 휘청하겠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상외로 지금 주가가, 그죠? 튼튼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아시아 정시도 그렇고, 그죠?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휴전 지금 중이니까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요? 뭐 그 중에 뭐 아무튼 미국이 또 공격을 안 하고 하면 이스라엘이 문제이긴 하지만 다시 또 협상을, 그죠? 하루 아침에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만났다는 게 의미가 있다. 서로가 전쟁을, 그죠? 계속 끌고 갈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끌고 갈 생각이 없으니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또 글로벌 정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이제 그 전쟁 터지면서 급락했던 그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뭡니까? 변동폭을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긍정이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오늘 어쨌든 뭐 1.2% 오히려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기관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늘 2.4%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했죠. 근데 오늘 수급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셀트에 또 정답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이제 매수를 크게 했었죠. 매도 크지는 않아요. 4,400억이니까. 기관들이 이제 오히려 9,500억을 매도했는데, 거기에 누가? 기계 금융투자가 7,000억을 팔았죠. 연기금이 1,700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항상 오전에는 매수를 해요. 오후에 가서 그냥 냅다 막 물량을 갖다 엎어버리는. 그리고 오늘 사모펀드도 1,500억 팔았죠. 근데 투시는 700억입니다. 이게 이제 셀트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오늘 연기금이 전체 시장에서 1,700억을 팔았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도 오늘 1,500억이면 되게 큰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셀트는, 사모펀드는 9,400억, 9,400주 매도. 근데 투신이 6천, 그러니까 사모펀드나 어차피 운용사 물량들이니까 같은, 그러니까 연기금이 크게 매도를 전체 시장에서도 했고, 사모펀드도 전체 시장에서 크게 매도한 그런 물량과 연동되는 부분이었다.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7천억 팔았지만 셀트는 매도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죠? 크지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계속 셀트가 그래도 좀 버텨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뭐 최고의 지금, 그죠? 실적과 아무튼 MLCC를 비롯해서 AI의 PCB 쪽, 그죠? 기판. 자동차 쪽은 이제 오늘 뭐 현대차는 좀 조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방사능 조금 또 올랐는. 방사능도 혼조죠,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종목들이 오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이러한 상황이 사태가 안 좋으면 다 하락하는 거죠. 그죠? 저번에 우리가 3월 초처럼. 그리고 이제 뭐 정권주들도 혼조. 그 두산에너빌티도 오늘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0.9니까. 그죠?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이 좀 크게 밀리면서 대우건설도 좀 밀리기는 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니가 같은 경우라든지 일부 또 바이오 일부 종목들은 그죠? 또 상승을 했죠. 그죠? 바이오 쪽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도 뭐 일부 종목들은 상승을 또 했고, 그죠? 최근 테스가 잘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로봇 쪽은 조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봇 쪽이 어쨌든 현대차가 이제 꺾이면서 로봇도 같이 꺾이는 그런 모습인데 당분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뭐 저가들 이런 종목들, 뭐 AI 부분도 있겠지만 또 광통신 쪽 이런 쪽, 뭐 네트워크, 그죠? 또 5G 이런 쪽 부분들이
매기가 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로봇 성장 부분에서는 좀 조정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2차 전지 쪽은 뭐 급등락을 하지만 이제 이쪽에 최근에 삼성 SDI하고 뭐 이쪽 NF가 한 2.7% 내렸으니까 그리고 PCB 쪽 부분 그죠? 그런 그래서 시장 자체가 주말에 미국의 이란의 협상 결렬에 비해서는 그죠? 우리도 뭐 크게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 이제 양봉을 냈으니까. 자, 지금 보면은 나스닥 선물도 지금 0.67 크게 뭐 밀리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이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뭐 결국 이제 1,500 밑에서 1,487원이니까 크게 나쁘지 않고 고액 예탁금 지금 뭐 112조 113조 대고 그죠? 돈 크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없죠. 그래서 답답한 부분은 있으나 또 시장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바닥은 아무튼 그죠? 3월 달에 보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길어봐야 뭐 한두 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지수를 우리가 또 잠깐 한번 볼게요. 지수. 그 지수 부분은 어쨌든 20이 한참 위에 있으니까 이 뭐 갭을 메꾸는 과정이 만약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지고 또 약간 뭐 오늘 뭐 11시인가 또 트럼프가 이제 호르무즈를 뭐 이렇게 그죠? 폐쇄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도 또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20일 위에 그죠? 1600, 5600대 뭐 이런 거 보고 갭 메꾸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런 여유를 조금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자, 함터 쉘터도 어쨌든 내일은 또 플러스를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기는 해요. 양봉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어쨌든 중요해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쉘터가 지금 주가가 수급에 의한 부분에서 지금 뭐 13년 동안 공매도의 어떤 전쟁 부분이었고, 그런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매도는 거의 없잖아. 그죠? 누적 잔고가 뭐 20만 점 미치니까. 그렇다는 것은 공매도 전쟁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관들의 그죠?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 과거 같으면 공매도 누적 잔고도 많은 상태였고, 뭐 대체 잔고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그랬지만, 이게 서서히 이제 해소가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상황에서 뭐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셀트의 이런 신규, 제품들의 출시, 유럽에서의, 아시아에서의, 남미에서의, 그죠? 또 북미까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 이제 처방 데이터가 달마다 나오는데 이번 달께 제일 지금 좋은 것 같아요. 3월 달께 그죠? 3월 달 보면은 레미시마 같은 경우에도 뭐 28, 29 왔다 갔다 계속 했었잖아요. 30.1%로 그죠? 전년 대비로도 5.3. 2월 달보다도 14.1% 증가세예요. 가장 큰 거는 이제 트룩시마죠. 트룩시마가 저번에 이제 한번 기사가 나왔었지만은 36.8%예요. 그동안 여기에 이제 1위를 고수했던 게 화이자, 룩시엔시였잖아요. 룩시엔시 35%. 그보다 더 높아요. 전년 대비로 보니까 32% 급증. 전년 대비로. 그리고 전달보다도 15% 증가했죠. 그 여기서 이제 이 허주만은 제가 이제 실패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허주만은 2.4에서 크게 증가는 안 해요. 이것도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에는 뭐 1.8, 1.9, 2.2% 밑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작년 연말부터 이제 2%로 올라서면서 지금 유지를 하면서 소폭씩 증가세는 보여주고 있어.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자, 여기에 신규 제품인 베그젤마 9.8이에요. 이제 4월달이면은 뭐 4월달 처방 데이터에는 10% 넘겠죠. 그죠? 전년 대비 48% 그 증가 급증이에요. 전달보다도 15%. 그죠? 물론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전반적인 그 구도가 조금 증가하는 추이는 보였지만 특히 셀트리온의 증가 속도가 훨씬 크다는 거. 자, 유플라이마가 그죠? 유럽은 이제
정상 경제 올라서면서 점유율을 1위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도 지금 출시 이후에 사실은 실패하는 게 아닌가. 허주마 길을 걷는 게 아닌가. 근데 유플라이마가 6.6%예요. 전년 대비도 뭐 큰 의미는 없죠. 갑자기 그때야 뭐 거의 바닥권이었으니까. 근데 전달보다도 9.4%가 또 증가했어요. 여기서 이제 스테키만데, 스테키만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놈이 그냥, 그죠? 배그절마가 9.8인데 이놈이 13%예요. 전달 대비로 보니까 49%나 급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룩시마가 36.8%, 스테키마가 13%. 여기서 이제 배그절마는 최근에 9%대에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트룩시마는 여기서 더 이제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배그절마와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그리고 이제 아무튼 신약 부분에서의 진펜트라가 이제 뭐 그건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니까 하여튼 수혜장왈 2월 달에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죠? 좋아지고 있다, 크게. 우리 아무튼 1분기에 봐야죠. 물론 이제 1분기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3천억 이상 부분에서만 뭐 하면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 예상치, 그죠? 전망치보다는 좀 낮죠. 전망치가 한 3,400억 정도. 근데 지금 뭐 3주 초반이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일일 공장을 인수하면서 뭐 그거는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죠? 증권사들이 또 막 그러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약간 그 고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3월달 전쟁 이후에 환율이, 그죠? 1,500원대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면 뭐 크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응? 지들이 그것도 계산 안 하고, 그죠? 높게 해놓고는 또 그 못 미친다고 그거 이렇게, 그게 이제 원래 증권사들 애들의 하는 행동이잖아요. 목표가도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이터 하나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요. 그죠? 항상 마지막에 우리는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이제 보면은,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오늘, 외국계가, 지금 외국인 지분이 24%로 최고치예요. 외국인 지분이 24%. 24.25%거든요. 그죠? 오늘도 94,000주. 오늘 기관놈들이 엎었죠. 그죠? 누가? 연기금이. 하여튼 이 국민연금은 셀터에 뭐예요? 적이죠, 적 어떻게 보면. 도와준 게 한 것도 없으니까. 응? 아무튼 66,000주.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응? 그동안 국민연금은 어쨌든 셀터의 공매도 부역자라는 말은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부역자니까 끝까지 충성을 해야지 뭐. 그죠? 충성. 자, 투신이 67,000주. 이게 이제 오늘 전체 시장에서도 사모펀드가, 그죠? 영향을 있다. 근데 오히려 3월은 9,400건인데 투신 애들이 더 많이. 보험은 뭐 간방 수준이고, 검투도 전체 시장의 매도에 비해서는 크진 않았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공매도도 이제 최근 들어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4, 5만 주, 5, 6만 주대에서 지금 이제 2, 3만 주대로 내려왔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공매도는. 올라가는 걸 막았어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대신증권이, 보세요. 대신증권이 4만 상. 이놈들이, 내일은 이제 이놈들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이 꼬북놈들. 대신증권. 그리고 이제 골드만. 이거 이제 공매도 물량을 볼 수 있는 거지, 골매도만 애들. 근데 그걸 누가 장 막판에 모간시탠리가 휙 들어가 버렸죠, 다 또. 모간시탠리가. 그죠? 그 신한 검은머리도 뭐 약간 매수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왜? 국민연금이 판 거니까. 자,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했지만은 또 하이닉스는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수, 기관들은 간막 매수. 그죠? 그리고 두산일빌지도 보니까 기관들도 간막, 외국인들 매수.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게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도 보면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리가 같은 경우는 기관이 사니까 좀 오르고 그죠. 반대로 또 ABL은 외국인이 샀는데 기관이 파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도 반도체고 기관들이 코스닥은 좀 매수를 해야지 주가가 탄력적이거든요. PSK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고 보니까요. 리가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그죠. 어제는 오르면서 주가가 좋잖아요. 특히 연기금이 사고 투신이 사고. 근데 ABL은 반대로 외국인은 사는데 연기금이 투신이 아직까지는 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ETF 애들이 좋게 보고 샀는데 주가 못 가니까 로스가 치니까. 근데 그 막바지 국면이 왔으니까요. 자, 또 RFHIC 이런 쪽도 그죠? 기관 외국인 꾸준히 또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힘내시고요. 주가야 뭐 또 때가 되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좋아도 실적이 안 좋으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안 갈 거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주가는 오랫동안 안 좋지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승리하시죠. 설태리온 화이팅! 나!